안녕하세요. 독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Hi, my baby, Prince Jin. Today is very happy. I hopefully always remember you. Thank you very much. 이순신 장군이 이제 경상도 쪽에 군사물자를 전라도로 이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이 옮기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쪽대가리냐면, 아니 경상도 무너지면 당연히 전라도에 올 건데 전라도에서 지가 왜군을 다 막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아니고 계속 도망만 다니는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 그러니까 욕심은 아주 목에까지 찼는데 이 머리에 들은 거는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런 것만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원균이 막 그러는 동안에 원균은 얼만큼 싸웠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선조가 의주까지 피난 간 마당에 조선에 무슨 행정이 돌아갑니까? 무슨 국방력이 돌아갑니까? 완전히 나라가 개판됐죠. 그러니까 원균이 얼만큼 싸우다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어디다 보고할 데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길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원균이 경상우도에서 이제 아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원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지금 박정희 역적 잔당들 얘기에 의하면 원균은 왜군을 하나도 때려보시지 못하고 쟤만 그냥 다 망가졌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나중에 증명이 되는데, 원균이, 경상도, 이제 경상우도에서 이제 좌도까지 무너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원균하고 붙었는데, 원균도 왜군의 위력을 몰라요. 그놈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떤 전법을 쓰는지 몰라. 그런데 일본 놈들도 마찬가지야. 조선군이 어떤 전법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둘이 그냥 막 파이터로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이제 왜군이 딱 와서 보니까 조선수군은, 외선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크거든요. 크고, 함포가 기본으로 6문이 달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뒤에 해가지고 9문까지 달리는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군 몰려면 함포로 빵빵 쏘죠. 왜군들이 조총을 아무리 쏴야 판옥으로 다 막혀가지고 전혀 총알이 못 뚫고 들어가잖아. 그 왜군이 싸울 의력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걔들은 이제 숫자가 많죠. 많으니까, 숫자가 말고 속력이 빠르니까, 속력이 빨라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조선 수군에 붙는단 말이에요. 달라붙으면, 이게 떨어지면 가서 쾅 부딪히면 완전히 다 부서져 종이장 되는데, 일단 달라붙으면 성공한 거야. 달라붙으면 조선 수군이 움직이면 왜군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박치기도 안 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줄사다리나 돛대를 뉘고 판옥선으로 이제 기어 올라가지고 칼로 이제 제압하는 게 왜군의 전법인데, 그 당시에 왜군의 칼솜씨는 세계에서 최강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다 누구도 동의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판옥으로 기어 올라오려면 사다리나 뭘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조선수군은 안에서 그놈들이 기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다보려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바퀴를 내다보면서 창이나 들고 가서 이걸 내리 찍으려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 왜군에 뭐가 있냐면 조총수가 5, 6명 타고 딱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자기 아군이 이제 일본군이 배를 판옥을 기어 올라가는데 조선수군이 내다보고 있으면 그놈 머리에다 조종해가지고 쏘거든. 그러면 그게 조총이 그냥 빵빵빵빵 이렇게 방아쇠 걷는 대로 나가는 건 아니고, 그것도 심지로 가는데, 여러 놈이 하고 있으니까 먼저 나가는 놈이, 5놈이 하고 있는 놈이 있어. 먼저 나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를 맞춰버리면 조선수군이 머리통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거 내다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당신 같으면 그거 내다보고 있겠어? 그러니까 대가리 쳐박고 탁 숨는 거지. 숨으니까 걔들은 그냥 타고 올라와서 칼로 이거 다 휘저어서 버리면 조선수군 배 하나하고 그 안에 탄 150명이 그냥 다 몰살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균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조선수군이 숫자가 적으면 절대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일본군도
조선수군하고 정면으로 맞붙으면 이거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왜냐면 그 배를 가서 슬쩍만 부딪히면 이거 완전히 다 부서져 버리고 함포로 쏘면 박살나 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선수군도 전의를 잃고 그 일본군도 전의를 잃고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일본군들은 뭐를 하냐면 그 500척 정도가 이제 상주고 있었는데 그 배를 가지고 보통 20척, 30척 나눠가지고 일본군들이 이제 다니면서 민가에 가가지고 쌀, 뭐 먹을 거, 곡식을 노력 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젊은 남자들을 이제 납치해다가 군사 노무자로 쓰고, 그러고 이제 젊은 마누라나 뭐 딸들, 성행위 가능한 여자들은 납치해 오는 거예요. 그 납치해다 뭐 하는지는 내가 말 안 해. 여러분이 알든가 말든가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오. 난 그거 모르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제 납치당하는데, 납치하는 게 이제 그 임무인데, 그 당시 이제, 원균도 계속 이제 이렇게 포구 같은 데로 이제 숨어 다니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거든. 원균 배도 이렇게 다 여러 데를 잃었으니까. 잃고 이제 도망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원균이 생각도 못 해가지고, 그 특송선을 띄워가지고, 의주에 있는 선조 임금한테 제발 그 옆에 있는 이순신 보고 경상도에 와서 좀 같이 싸우라고 망명 좀 내려주시오. 저놈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지가 맡은 구역이 전라도라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지가 안 오면요. 전라 좌도도 안 오고 충청 수사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나오면서 지금 그 왜군을 혼자 다 맡고 있는데 내가 힘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는 조선이 구걸 수가 없어요. 조선이 망합니다. 올라가니까 해로를 쟤들한테 열어주니까 제발 좀 내려가서 이순신 보고 경상도로 가서 지원하라고 하죠. 그 장계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원균이 이순신이 그 장계를 보고 기가 막혔을 거예요. 도대체 이순신이라는 이 자식이 이게 정신이 있는 새끼 없는 새끼야 지금 거기서 전쟁 나는데 뭐 맡은 구역이 달라. 이 비려 처먹을 놈. 아마 선조의 옆에 그 이순신이 있었으면 귀시아대기가 날아갔을 거예요. 그 선조가 아주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본 놈들이 다 비하해가지고 병신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선조가 막 갈겨 쓰죠. 군소리 하지 말고 지금 빨리 경상도에 가서 원균을 도와가지고 왜군을 물리치라. 그래가지고 그 장계를 보내는데 이순신이 그 장계를 받고 경상도로 이제 출발하죠. 출발하는데 이놈이 그냥 빨리 서둘러 가야 되는데 그 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가 그 섬이에요. 전만에 다도해라고 하잖아. 다도해. 그 섬 구석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정훈 장군이 꼭 나하고 이제 코드가 맞는 분인데 이분이 생각할 때 이게 성질 나는 거야. 이게 지금 빨리 가서 그 원균을 도와가지고 왜적을 물리쳐야 되는데 뭐 섬 사이에 지랄 열쳤다고 이러고 돌아다녀. 이순신 장군한테 가서 장군님 지금 경상도가 급하다잖아요. 그게 왕명을 받았는데 빨리 우리가 가서 경상도를 구원해야지. 왜 섬 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우리가 유람하러 다닙니까? 지금 유람선 방향 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막 인상을 걷어붙이고 뭔 소리야 지금. 우리 전라도가 담당 구역인데 전라도 섬 사이에 외놈들이 혹시 숨어있나 이걸 다 조사하고 여기가 외놈이 없다고 판정될 때 우리가 경상도를 가야지. 우리가 그냥 가면 그 외놈들이 우리 뒤를 치면 우린 다 죽잖아. 뭐 이딴 소리가 오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원균이 할 얘기가 없어. 그냥 나와서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이순신 말이 아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경상도에서 원균하고 그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왜군들이 어느 사이에 와서 전라도 사이에 숨어 있겠어요. 그리고 전라도에 왔으면 이순신 부대에 와서 싸워야지. 그놈들이 미쳤다고 전라도 사이에 와서 숨어 있어. 거기 숨어 있으려면 일본에 가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순신이거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1957년 이제 5월 7일 날, 4월 13일 날 났으니까 얼마야? 17일에다가 5월 7일이니까, 한 14일? 24일 만에 이제, 전쟁 난 지 24일 만에 처음 5월 7일 날, 원균하고 이제 가서, 도킹을 했어요. 만났어. 만나가지고, 원균이, 이수사 저랐어. 이건 아주,
죽을 지경에 나 지금 배 다 잃고 지금 6척밖에 없어 지금 이게 아유 뭐 지금 막 엉엉 울었다고 그래 원균이 그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으면 그러고 있는 찰나에 옥포만에 그 일본 군들이 한 30척이 와가지고 그 마을을 지금 쑥대밭 만들고 그 마을을 지금 식량을 탈취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당장 출두를 하잖아. 그래서 원균이 아이고 나는 지금 아주 지쳐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배도 이제 내가 죽고 그러니까 이수사가 배도 많고 그러니까 선봉에 좀 쓰시오. 서가지고 가서 그 때려봅시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무슨 소리야 이 양반 큰일 날 양반이네. 아 여기가 당신이 구역아니야. 당신 그 사령관이잖아. 사령관이 앞장서야지. 당신이 잘 외놈도 그동안에 대적해봤으니까 잘 알고 당신이 앞장서야지. 내가 왜 앞장을 서요? 당신이 서야지. 나는 뒤에 가면서 내가 후원할 테니까 당신이 쓰시오. 그러니까 원균이 알았어요. 그럼 내가 앞장설게. 그래서 앞장서가지고 옥포만을 갔는데 옥포만이 어떻게 생겼냐면 U자형으로 생겼는데 항아리처럼 생겼어요. 안은 넓고 나가는 군형은 좁아. 그래서 이 나가는 군형만 막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건 도관이든 지야. 근데 이순신 원균이 이제 앞에 선봉에 가가지고 원균이 이제 본래 하던 대로 가가지고 외적을 가서 이제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전투를 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한 30척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류 병사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이미 다 양민 학살하고 이제 양민들 보고 너희 곡식 네가 치고 우리 배까지 날라. 그러고 이제 젊은 놈들 다 시켜가지고 안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제 젊은 처녀들하고 이제 그 젊은 마누라들하고 이제 납치하고 뭐 이지랄 하고 있는데 그 배에는 뭐 이제 그 경비병이라 해가지고 통틀어서 한 19명 이제 밖에 없어.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군대들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빈 배 때려부시기, 빈 배 때려부시기. 가가지고 원균이 가가지고 그냥 막 포격해서 때려부시는데 나머지 배들은 이제 거기 그 대장급들, 지휘하는 놈들만 하고 호위하는 놈들 몇 놈씩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따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막 이제 원균은 그 6척 때려부시고 있는 사이에 막 도망가잖아. 도망가면 거기가 항아리처럼 생겼으니까 U자 바깥에 뒤에 이순신이 군대가 이제 그때 한 50척인가 몇 척 갔는데 그거 덮치면 그냥 다 잡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순신 그 새끼는 하나도 싸움 안 한 것 같아, 거기서. 왜냐면, 원균이 잡은 6척 이연은 없어. 다 도망가고 그냥 도망가는 거 구경만 하고 내버렸는지, 뭐 그때 대가리 받고 땅에서 엎드려 있었는지 나 그거 몰라. 안 봐서 모르는데, 결과는 하여튼 원균이 잡은 6척밖에 없단 말이야. 나머지는 다 놓쳤단 말이야. 하여튼 그렇든 어쨌든지 6척을 잡고 나서 원균이 저녁에 이제 이순신 숙소에 찾아와가지고, 아유, 오늘 그래도 이수사 덕분에 그 6척을 수월하게 잡았어요. 왜냐면 내 배는 6척밖에 없는데 거기 갔으면 그놈들이 다 내 배 둘러싸고 기어올랐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겼을지 졌을지 나도 몰라. 그런데 이수 덕분에 이렇게 승리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협력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외적을 물리칩시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나는 뭐 그동안 전투하면서 뭐 이렇게 전황보고하고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고 그거 할 사이도 없었어요. 계속 일본인들이 쳐들어오는데 언제 그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됐는데 오늘은 이수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전투했으니까 이거를 전적 보호를 올려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이 고마워 있다가 여보 육지로 나가서 노력 지르는 놈들은 다 산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나머지 30여 척 중에서 다 도망가고 6척 빈배만 가서 때려보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황보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앞으로 외놈을 더 많이 잡아서 그때 크게 전황보고를 합시다. 그리고 오늘 그쪽에서 조총 뺏은 게 한 11정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몇 정만 나를 주시오. 그리고 거기 오늘 그 중에서 제일 값진 게 금병풍하고 금부채가 있었는데 그거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나 그거 어떻게 생긴가 나중에 보고 좀 구경 좀 하게. 그러니까 원균이 그러시오? 그거야.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순신 부하를 딸려 보냈단 말이에요. 딸려 보내가지고 가서 원균한테 금부채하고 조총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이순신한테. 가서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래? 알았어. 먹가가지고 막 장기를 쓰는 거예요. 원균 저거는 배가 6척밖에 없어가지고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이순신 우리 내 휘하에 있는 부대들이 가가지고 다 때려부셔가지고 6척을 잡아가지고 이 금부채도 뺐고 금병풍도 뺐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장기를 써가지고 이제
조정에 올려보냈어요. 근데 원균은 이제 장계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 원균 보고는 장계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썼다고 생각을 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조정에서 그 장계를 받고 막 조정에서 아주 축제 분위기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맨 패했다고 졌다는 얘기만 계속 듣다가 이게 처음 한번 이순신이 거기 가서 그렇게 그 전공을 올렸으니 얼마나 좋냐. 이순신이 역시 맹장은 맹장인가 보다. 선조가 그 이순신이 안 가서 싸우러 가지 않아서 싸웠다고 하는 건 이제 안 갔다고 하는 그 장기 받은 거 이제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주 이순신을 칭찬하는 거야. 그 당시 이제 징비록을 썼던 유성룡은 이순신을 천거한 사람이잖아요. 불법 계급 세탁해가지고 전라도 수군 절도사까지 올려준 사람인데 그 이순신이 거기 싸우러 안 가가지고 원균이 그 장기 올렸을 때는 어떻게 대가리도 못 들고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 근데 이순신이 가서 금병부도 뺏고 뭐 어쩌고 그렇게 전과를 올렸다고 그러니까 거 봐요. 내가 한 사람들은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러고 목에 힘줬을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지 그렇게 했는지 아닌지 나는 몰라. 나도 그때 못 가봤거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이제 그 조정에서 탁 이순신 그 부하들한테 명주 매피라고 뭐 이제 쌀 몇 섬씩 다 포상을 내렸어요. 이순신 특징은 자기 부하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가 어떤 공을 세웠다고 하고 소위는 저도 지휘했습니다. 뭐 이렇게 쓰는 그게 이제 이순신의 장기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포상을 다 받았는데 어떤 기록에는 그 당시에 이순신은 자선대부로 받고 원균도 거기 따라가서 수고했으니까 한 계급 낮은 가선대부를 줬다고 그러는데 어떤 기록에는 또 없고 그러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 나도 몰라. 근데 하여튼 대부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방포 전투에서 줬다고 또 그러는데 나 확실히 모르는데 하여튼 이순신 부하들을 쌀하고 뭐 명주하고 이런 거 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문이 나죠. 원균 부하들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옥포해전에서 지들이 싸움이 다 했는데 이순신 부하들이 무슨 명주도 타고 뭐 쌀도 타고 보상받았다 소리도 있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원균한테 가서 따지죠. 우리가 그 앞 선봉에 서가지고 우리가 가서 전투 다 했는데 이순신 저기 말이야 장기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상을 받았다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장군님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막 그러고 따지니까 원균이 생각해보니까 참 이순신이 그렇게 안 봤는데 저건 아주 인간성이 안 돼 먹은 놈이거든. 제가 도대체 대처먹은 놈이 아니거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천연스럽게 거짓말하고 뒤로 장기를 써가지고 그거 뭐 구경한다고 해서 뭐 금부 채우고 주니까 그거 갖다 그따위 쓰. 에이 나쁜 새끼.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할 수 없이 이제 이순신하고 같이 이제 합동작전을 하는데 그래도 매번 이제 원균이 지휘를 하죠. 지역사령관이니까 지휘를 하는데 장기를 따로 쓰는 거예요. 원균은 원균대로 쓰고 이순신은 이순신대로 쓰고 김옥기 이옥기 김옥주 이옥구 그런 사람은 안 쓰고 이제 다시 얘기하면 원균은 억울해서 장기를 쓰는 것이고 이순신은 아주 장기 써가지고 전공 따먹게 하는 두만강 녹순도 전투할 때부터 죽을 고비에 장기 잘 써가지고 살아남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순신은 아주 그것만 써쳐먹는 놈이고 원균은 이제 억울해서 같이 쓰는데 이순신은 장기에 쉽게 해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였으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썼겠지. 그러니까 선조는 장기만 받아보지 전투하는 상황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순신 장기를 보다 보면 이순신이 다 싸운 거야. 이게 장기 상으로. 근데 원균이 쓴 거는 파이트에다가 좀 맹장이기 때문에 무식하니까 대충 뭐 썼겠지. 그러니까 원균은 이거 흉내만 난 게 별로 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원균을 아주 행편없고 이순신을 모함만 하고 장기에 쓴 게 막 그지랄만 하고 오는데 이순신이 이게 다 싸우는 거 같고 원균은 여단하다면 걸쩍거리기만 하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균을 어디로 치냐면 충청도로 보내잖아요. 보내고 이순신 보고 너 보고 이제 네가 아주 마음 놓고 원균 없는 상태에서 작전을 네 맘대로 해가지고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라. 네가 내 실력을 발휘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이순신한테 1593년 8월 15일 날
삼도 수군 통제사로 이제 임명을 하죠. 그러면 지금 그 1592년에 외적이 들어가지고 1593년 8월이면 거의 한 1년 7개월 후에 이제 결국은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지 않습니까? 되고 나서 이순신이요, 1500, 이제, 얼마냐면, 93년, 이순신이, 언제냐면, 1597년, 1월인가? 2월 24일인가? 그 한성으로 합성됐거든. 그러니까, 1593년부터 1597년까지, 1593년 8월 15일부터 94년, 95년, 96년, 97년 이 4년 동안 이순신이 싸운 게 몇 건인지 아세요? 이순신이 싸운 게 1593년 10월 3월 4일에서 3월 5일까지 당황포해전 이틀 동안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9일 장문포해전, 요거 이제 한 번 했고, 10월 1일 날 영등포해전, 딱 요거 3건밖에 안 했어요. 4년 동안에, 이순신이. 그런데, 그 원균이 지휘한 그 전투는 몇 건을 했냐면,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 5월 8일 적진포해전, 5월 29일 사천해전, 6월 2일 당포해전, 6월 5일 당항포해전, 6월 7일 율포해전, 7월 5일 한산도해전, 7월 12일 안골포해전, 9월 1일 부산포해전, 9건을 했어. 9건. 그 9건을 했는데, 그러니까 몇 년이냐면 2월 달부터 했으니까 2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으니까 7개월 동안에 9건 전투를 했는데, 그건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거는 몇 건 했는지 몰라. 이순신, 원균이 한 거는 그 전에 한 건 하나도 몰라.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원균은 일기를 쓴 사람도 아니고 뭐 장기를 쓴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몇 건 했는지 모르는데, 이순신하고 합동으로 한 전투가 9건이야. 9건인데, 이순신은 4년 동안에 영등포해전, 이순신 삼도 수군 통제가 되고 나서 영등포해전, 장문포해전, 당항포해전, 이 3건밖에 없어. 근데 무슨 23선을 이순신이 뭐 했다고? 이런 날도둑놈 같은 놈 새끼들은 이게 그 박정희 그 역정놈이 이제 조작한 건데, 그거 조작한 놈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은 한글도 못 읽어? 읽을 줄도 몰라? 요즘 인터넷 검색도 안 해? 뭐 일반 시민들은 바쁘니까 그렇다 치고, 최소한 무슨 장급 국회의원 무슨 도지사 어쩌고 하는 놈들, 그 어디 나와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이따위 소리 할 놈들은 자료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런 놈들한테 우리가 지금 그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양반이 지금, 난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보지도 않아.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분은 내가 존경해요. 존경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 정의로운 대통령이 지금 이런 악당놈들한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 그 판단도 못하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어. 여러분 말이요. 내가 나를 모른다고 그랬잖아. 나도 내가 무식해서 잘 모르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쓴 책을 한번 찾아보시오. 찾아가지고 사서 보시고, 문경주가 쓴 그 책이 거짓말이고 내가 지금 한 얘기가 거짓말이면 나를 고발하라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그거 가서 법정에 가서 판단해 받아보고 싶어. 받아가지고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나도 죄를 받아야지. 거짓말하는 놈이 뭐 잘났다고 그 죄를 안 받아. 그러니까 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받아보고 판단해보고,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내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아주 정의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 가지고 남북 통일 운동 합시다. 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야 돼. 왜 구해야 되냐면,
나는 요즘 가끔 가다 우리나라 강의 잘하는 설민석 선생 강의를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 들으니까 설민석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한 20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고등학교에 자기 반에 학생이 74~5명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제 12월 달에 이제 강의를 하는데 요즘은 자기 학교에 학생이 얼마나 되나 궁금해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그 반에 지금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했더니 30몇 명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20년 동안에 70명이 30명으로 줄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지나면 15명 좀 줄을 거고 한 50년 지나면 아직 없어져.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앞으로 100년 안에 절반 이하로 줄어요. 절반 이하로 줄면 이 나라 여러분 지탱할 수 있어? 지금도 인적 자원이 부족한 나라 어떻게 살 건데? 이 나라 망한단 말이야. 대한민국은 없어져. 이미 대한민국은 박정희 같은 놈들은 그놈들이 친일할 때 그때 이미 우리가 독립운동을 안 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 없어졌어요. 대한민국 있지도 않고 조선 없어져가지고 일본에 무슨 대한민국도 아닐 거고 일본에 무슨 한반도주 어쩌고 해가지고 일본의 부호들이 서울을 비롯한 이 기후가 좋은 대한민국에 가서 다 살고 있을 것이고 여러분 친일파들 빼놓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일본 오지 바닷가 어디에 가서 고기나 잡아먹든지 무슨 농사 짓든지 그런 니아까나 끌든지 그런 민족으로 지금 전락돼 있고 이 지구상이 없어질 나라였어. 근데 다행히 우리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해가지고 대한민국 오늘까지 왔는데 여러분 지금 뭐라고 가르쳤어? 응? 아들, 딸 보고 요령껏 힘들이지 말고 잘 눈치 보고 잘 살아라. 그게 요령이다. 지혜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힘들여서 애 낳고 애 키우려면 힘드니까 그거 안 낳고 지금 여러분이 가르친 대로 지혜롭게 지금 잘 즐기고 살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인구가 줄잖아. 인구가 줄면 나라가 망하잖아, 이거. 그러면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망하지 않는 방법이냐면 북한도 우리 망하면 북한도 망해. 똑같아. 그러니까 북한하고 화해 협력해가지고 한 10년, 20년 내다보고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10년, 20년 사이에는 분명히 통일이 돼요. 통일이 되면 우리 인구가 그만큼 다시 복원돼 버리잖아. 남북한이 합쳐지면. 그래가지고 그때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니까 애를 더 많이 낳을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나라를 지금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고. 그거 지금 여러분이 뭐라 하더라? 나보고, 인간이 그렇게, 인생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즐겁고 좋은 일만 해야 돼. 여행만 다니고 아주 신나게 놀자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래가지고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고 이런 게 즐거워. 왜냐면 내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즐거운 게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살더라고. 왜 고통스럽게 사냐면 모여가지고 고소득 치는데 그거 돈 100원, 1000원 이거 따먹으려고 이러고 핫도창 쪼이고 앉아가지고 온 신경을 다 쓰고 고니야 6이냐 7이냐 이지라다 나중에 신경 많이 써가지고 심근경색 걸려가지고 죽던가 심장마비로 죽던가 이지라는 놈이 수두룩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걸리하고 술잔 퍼먹고 무슨 쇠 떠놓고 즐기고 이거 아주 굉장히 재밌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나중에 보면 무슨 간암이 걸리고 걸려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더라고. 근데 나처럼 사는 사람도 무슨 심근경색이 안 걸리고 간암이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어. 나도 걸릴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보다 확률이 더 많다니까 그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즐거운지 그게 즐겁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왜 내 걱정을 해? 나는 걱정하지 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왜냐면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깨우치려고 노력한다는 게 여러분이 깨우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지만 노력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이면서 나는 보람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지금 서툰 무식한 놈이 내가 문장도 서툰 걸로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많이 읽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박정희가 역적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를 소위 지도한다고 하는 놈들이 전부 친일파 역적의 후예들이라는 걸 느낄 때 우리나라는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이며 우리의 후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